제가 이렇게 지금 돼보고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결혼을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일 뿐인 거지 사실적으로는 결혼은 우리는 반드시 하고 살아야 된다.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네. 결혼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사실상 진짜 행복하게 사는 분들보다 행복하지 못하게 불행하게 뭐 리스로서 뭐 대화가 단절된 상태로서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 공통점을 보면 애초에 동기부터가 이 사람과의 사랑 이런 것들이 사실 근본이 되어 있지 않고 때가 됐으니까 이 때를 놓치면 노총각 노처녀가 될 것 같으니까 상대가 조건이 좋아서 등등등의 별개의 이유들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막상 처음에 그러니까 뭐 다른 조건들로 예를 들어 결혼을 했다라고 했을 때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조건들이 다 이미 충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랑이 원래 베이스가 돼야 그거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건데 이건 없고 결혼을 딱 해버리면 기존에 내가 원했던 건 다 충족이 됐고 그럼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룸메이트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리스가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설거지로 나오는 퐁퐁남이 되는 겁니다. 여성은 이 사람한테 이런 걸 기대하고 결혼했는데 이게 다 충족이 되니까 얼굴만 봐도 약간 소름이고 잠자리를 뭔가 다가오면 피하게 되고. 네. 이렇게 이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또 피하다 보면 또 다른 이성이 또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가는 거죠. 예. 중간에 끼어드셔도 됩니다. 네. 저요? 아니 근데 이거 네. 그냥 하지 마세요. 이유 없어요. 그냥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아 근데 저는 약간 좀 이게 지금까지 채널에서 네. 그래도 결혼해서 좀 이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편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논조가 이제 점점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근데 뭐 말은 그냥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결혼 잘해야 된다. 그게 힘들어. 잘하는 게 힘들다. 그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저는 이게 항상 강조하는 게 시스템적인 부분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사회적인 시스템인데 근데 지금 와서 시대가 변했고 생활 패턴이 변했고 소비 패턴이 변했고 가치관이 변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인내심이 약해졌어요. 옛날이랑 달리. 이런 가운데서 제대로 하기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대략적으로 예상치를 떠올려도 8, 90%는 불행한 결혼 10%, 20% 상위 이분들만 행복하게 보통 살고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라도 노력해서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누군가는 삼겹살집을 오픈을 하지만 열에 9집이 망한다는 걸 알고 해요. 하지만 내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봤을 때 야, 저 친구 그래도 의사 남편 만나서 뭐 어떤 남편 사업가 남편 만나서 완전 사모님 소리 듣고 살고 너 인생이 완전 바뀌었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네. 남자도 야, 너 이거 완전 그냥 걸뱅이 돼 있었을 텐데 지금 재수 씨 만나가지고 네가 5년 만에 집도 사고 네가 재수 씨 안 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됐겠니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결혼을 안 했다라면 그 사람은 그냥 원래 그 사람 우리 주변에서 보는 그 이미지 그대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80%의 불행한 삶? 이게 걱정돼서 못하면 우리는 대학을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거고 삼성전자 지원해도 경쟁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지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다슬라님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갔다 오셨습니다. 네. 갔다 오셨는데 가셨어요. 죄송해요. 갔다 왔다 오셨. 한 번 더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가셨을 때 네.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정말 후회되는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요. 네. 이제 하면서 후회됐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결혼 생활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금방 깨닫거든요. 네. 금방 깨달아요. 예, 금방 깨닫게 돼요. 그러면 두 가지 이지선다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일단 인생을 그냥 던졌다 생각하고 쭉 살든가 네.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탈출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사실 네. 좀 안타까운 건데 저도 약간 굉장한 절망감이 있었어요. 아, 내 인생 끝났구나. 그래서 초반에는 인생 던졌다 생각하고 그냥 이번 생은 글렀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포기가 안 돼요. 어떻게 자기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탈출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념하거나 준비해서 새 출발을 하거나.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 결국은 새 출발을 택하게 되죠. 그러니까 단념하는 인생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관점에서 말하고 싶은 게 아까 제가 말했던 게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 했잖아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시스템적인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부분 중에서 굉장히 큰 것들이 사실 뭐 이제 시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여러 가지가 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에 힘든 것들도 분명히 있는데 근데 저도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여자야 저 결혼 절대로 안 할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여자 입장에서 내가 여자라면 제가 여자면 저 결혼 죽어도 안 해요. 그냥 뭐 혼자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막 파워 이렇게 하면 잘 쓰고 놀다가 애 낳고 싶으면 그냥 하버드 대학 이런 데 갖고 도너 그런 거 10만 원이면 사거든요. 그걸로 이제 혼자 낳고 혼자 기를 것 같아. 이게 결국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이제 변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이게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시스템적으로 내가 말한 게 뭐냐면 이게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그냥 쭉 좋게 오랜 시간을 가는 게 이거 자체가 원래 원초적으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게. 근데 맞아요. 서구권에서는 이게 삐뚤어졌을 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외국권에서는 결혼이라는 게 동거를 했을 때 결혼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돼서 세금적으로. 근데 다른 건 뭐냐면 한쪽이 원할 때 일방적으로 관계를 파기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결혼이란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게 힘들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다 좋으려고 하지. 좋으려고 하는데 제 친구 중에서 내가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도 야 얘는 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걔한테 내가 물어봤어. 다 물어봤어. 애들한테 다 물어봤어. 야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너 10년 전으로 20년 돌아오면 결혼할 것 같으니까 누가 봐도 결혼 생활이 이상적인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 타임머신 타고 그때로 돌아갈 거면 과거의 날 때리면서 말릴 거라고 내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결혼 생활이 행복해 보이는 친구들도 굉장히 서로 힘들게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관계들이. 근데 이런 게 서로의 노력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때 지금 현행의 그런 결혼 제도에서 리스크적으로 너무 크다는 거죠. 그게. 근데 이제 예.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면 예. 하고 나서 후회라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네? 하고 나서 후회해라. 예, 그 내가 많이 여행하면서 되게 많이 사람을 만났는데 확실히 하고 이혼한 사람이 그런 후회가 제일 덜해요. 확실히. 애도 낳아보고 뭐 막내들 유학도 보내고 그리고 나이 60인데 베트남에서 막 이제 30살 여자친구 만나고 이런 아저씨들이 후회가 제일 없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이게 진짜 반박불가 약간 그런 거였는데 지금 직모님이 그 얘기를 꺼내버렸어요 지금. 난감해 제 보이는데. 이제 그 다음 얘기였어요. 자 우리가 두 갈래길이 처음에 있습니다. 이거는 딱 이때예요. 차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만 두 갈래길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쪽은 기혼의 길이고요. 네. 한쪽은 비혼의 길이에요. 그래서 기혼의 길로 들어가면 가다가 쭉 가면 언제든지 다시 길을 틀을 수가 있어요. 아, 가다 보면 유턴을 할 수도 여러 있고요. 가지 길이 계속 나와요. 길이 네. 자꾸 틀어질 수 있다는 거죠. 미혼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혼의 길로 들어가 버리면 일정 시간이 지나 버리면 거기서부터 트는 게 없이 그냥 무한대로 일방통행이라는 거죠. 선택의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은 다시금 이혼을 해서 선택을 해볼 수도 있지만 비혼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니 전혀 저는 약간 이렇게 아닙니다. 비혼의 길을 선택한다는 게 절대로 그게 여자를 만나지 말고 이게 분가분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는 한데 예. 내가 가족을 만들 수 있는 타이밍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학생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듯이 아, 그런 건 있죠. 그것도 예, 그런 마찬가지로 건 그 시간이 존재해요. 맞아요. 제가 그런 건 그 있죠. 탈모 노총각 형님을 네. 보더라도 그 말에 저도 전적으로 좀 동의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한번 해봤던 분들은 하다가 재혼도 하고 또 재혼도 하고 이렇게 여성분들도 잘 만나고 남성분들도 잘 만나요. 그리고 지금 잘 만나고 계시죠. 예. 근데 안 해봤던 분들은 계속 그냥 못 하시더라고요. 아 그냥 그거는 네. 안 한 게 아니라 사실 지금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못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건 사실이니까 그게. 그렇죠. 예, 네. 그런 거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못하는 사람의 얘기를 하면 이게 밑도 끝도 없는 거고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를 두고 얘기를 했을 때. 근데 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뭐 어디를 선택하든 결국에는 후회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건 사실이야. 그건 사실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확률론적인 측면으로 말하고 싶은 거지. 이게 지금 현행의 그런 결혼 제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혼을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으냐 실패할 확률이 높으냐 약간 그 코인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인 같은 거 딱 던졌어. 코인 같은 거 했는데 돈을 개떡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떡락할 수도 있단 말이야. 싫으면 그 판국에 안 들어가도 그만이잖아요. 맞죠? 관전하고. 예, 관전해도 그만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관점에서 결국에는 그냥 혼자 있으면 혼자 행복하게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볼 땐 너무 혼자 행복하게 살기 좋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느끼는 거는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저도 뭐 지금 고양이 똥 쳐주고 살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살아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물론 후회는 하긴 할 건데 근데 괜히 결혼해서
것보다 이런 말 해도 되나? 괜찮습니다. 알아서 삐처리 하시겠죠. 그것보다는 그게 훨씬 나은데 아까 말하는 확률론 쪽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인 거죠.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게. 결혼을 안 하는 네, 사람. 하지 마. 제가 여기서 좀 그 묻고 싶은 게 예. 결혼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듣는 질문인데, 예. 야 결혼 안 하고 남자가 예. 혼자 40, 50, 60 나이 먹으면 네. 얼마나 그게 초라한 줄 아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그 차이에서 오는 것 같아요. 결혼을 누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못한 것 같아. 네. 그 초라해 보여요. 근데 예를 들어 막 지금 대표적으로 비혼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있죠. 양재진 원장이라고 여기 계시잖아요. 유명하신 분. 정신과 의사분. 예. 네네네. 그분 보면 불쌍한 생각 들어요. 전혀 그런 거 안 된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해서 불쌍한 게 아니라 예. 그 사람이 지금 그 위치가 그냥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결혼의 유무보다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초라해 보느냐 아니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더라도 예를 들면 누군가를 보면 진짜 결혼하고 싶다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보면. 근데 한 명 한 명 보면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싶은 사람이 인생도 전 많이 봤어요. 저는요. 야 저럴 거면 결혼 진짜 안 해도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어떤 사람들이죠? 그 제 친구 중에서 토마디 닮은 애 있거든요. 남자인데 야 장난 아니야 걔는 진짜. 무슨 말이죠? 장난 아니라는 게. 아니 그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지금 이게 연애를 이렇게 하는데 그냥 오만 여자 다 만나고 다녀요. 그냥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여자를 만나거든요. 근데 저렇게 많은 여자를 만나는 인생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인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죠. 장난 아니죠. 예. 뭐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근데 꼭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 저도 지금 와서 내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네. 뭐 사실 뭐 나는 뭐 일단 못한 거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내 인생 과거에 봤을 때 그래도 좋은 연애를 했단 말이에요. 30대 내에서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별로 지금 왔을 때 후회는 언젠가 할 거라고 알고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좋은 연애를 계속 해 나갈 수 있다면 그래도 그 후회라는 게 굉장히 줄어들겠구나라는 건 알고 있어요. 굉장히 줄어들 거다. 그거는 확실하죠. 우리 다살라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여러분들이 결혼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네. 직모님도 마찬가지고 어머님도 마찬가지시고 할 말이 없네. 그런 말 하니까. 아니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하나 들어봐 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한 친구 이제 학교 다니는 거에 굉장한 회의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시험도 그렇고 아이들과의 관계 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한 친구가 너무 이제 학교에 대해서 그런 거부감이 심해서 학교를 결석을 하고 그러다가 그만두기 시작합니다. 그만두고 났더니 자퇴를 한 거죠. 이 자유감 이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그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다 보는데 애들이 학교 끝나면서 막상 오는 걸 봤는데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학창 시절에 그 교복 입은 그런 모습들인데 얘들을 보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비혼주의자도 못해도 일정 나이가 지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부러움이 들었을 때 늦어요. 늦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유부남들이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아무 때나 늦은 시간까지 술 먹어도 되고 외박해도 되고 여자 만나고 싶으면 여자 만나도 되고 뭐 질르고 싶으면 질러도 되고 차 사고 싶으면 차 사도 되고.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약간 그 뭐라고 하죠? 통제 하에서 살짝 주어지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엄청난 기쁨을 맛보는 거지, 완벽한 100% 자유를 주어지면 거기서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또 그걸 느껴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유부남들이 매번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지만 어찌됐든 그들은 가정을 유지하고 살고 있어요. 저도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생을 좀 압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뭔가 남자로서의 그런 책임감 같은 것들이 예 좋은데 근데 제 말은 하지 말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니 성공 확률이 낮다고요. 낮아요. 그냥 낮으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제 말은 그러니까 아니 좋지, 책임감이 날 강하게 하고 진짜 엄청 내 친구들 봐도 엄청 힘들게 하는데 아들내미 보면 그렇게 좋대요. 그게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진짜 고생하고 개고생하는 사람이 애가 있어. 근데 내가 걔한테는 그냥 뜻밖의 대답이 나올 때가 있대. 제가 아까 결혼 성공적으로 했네? 걔한테 하는데 결혼 자기는 이제 안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대로 얘는 진짜 고생하고 있어. 고생했는데 야, 너 당연히 얘는 결혼을 안 하겠지 해서 야, 다시 결혼 전으로 돌아갈 거면 너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한대.
왜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결혼 안 하면 내 아들 죽이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가. 그러니까 그 자식에게서 그런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괴롭게 결혼 생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형님 그러셨잖아요. 그 고래 바늘이 코랑 코를 꿰맨다고 그때. 그치. 그러니까 그런 상태니까 그걸 구질구질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내가 봤을 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항상 시스템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자, 저는 진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이 세상에 그러면은 그냥 태어나서 어차피 죽기 때문에 그냥 죽을 날을 기다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 딱 그 논리대로라면 제 논리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대도 너무 확률이 낮아요. 막 100만 명의 학생이 있으면 모두 다 서울대를 가고 싶어 해요. 그죠? 그렇겠죠. 네. 그런데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확률이 매우 낮지만 예, 도전을 해야 된다. 삼겹살집이고 갈비집이고 차리면 10집 중에 다 망하고 한 집 성공한다 하지만 그 한 집이 내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걸 왜 도전을 해야 인생의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하자는 건 우리가 그러니까 도박을 하는 거라면 그 10%에 당연히 배팅을 안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사는 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선택하고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100대 1의 경쟁률에 뭐 공무원이 시험 됐다라고 해도 내가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시험을 도전하는 거고 사법고시 다 마찬가지고 이 세상 모든 선택들에 다 그래요. 쉬운 거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그렇죠. 이거 하면 100% 성공 가능성 있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도전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저 싶어요. 근데 문득 생각난 건데, 네. 그리고 아까 도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 지금 이 땅의 남자들은 도전을 하고 싶은데 그 도전 자격 그 허들이 너무 높아가지고 전부 다 과락으로 탈락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사실 그게 더 많잖아요. 그게 예, 그게 그죠. 많잖아요. 도전을 내가 하고 싶은데 무리한 걸 요구를.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저는 항상 요 허들이 너무 높다,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 유튜브에 어떤 여자 댓글러가 그걸 단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어바나 네가 하는 말이 다 맞다. 여자들이 무리한 거 요구한 거 맞다. 근데 지금 와서는 그런 무리한 거 요구 도려주지 못하면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여자들의 그런 결혼에 대한 디폴트라고 해야 되나 기본값이 상승운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특히 대한민국에는 더더욱더 그래. 중국에서 넘어온 그런 호강시켜준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높아서 어차피 우리가 도전을 하라 이렇게 해도 못해.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더 안 좋은 게 이게 이 시대랑 미디어랑 방송에서 독을 퍼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혼 시장이 완전히 프로로 만든 게 결혼정보회사잖아요. 그래서 듀오에서 만든 그 결혼 리서치 통계를 보면 실제로 남자가 지불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는 여자가 돈을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찾아보면 그래요. 그래서 뭐 7대3, 6대4, 5대5, 심지어 여자가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여자가 40%를 내고 남자가 60%를 내는데 이게 나와 있는 값인데 근데 우리가 여론에서 알고 있는 값이랑 미디어에서 말하는 값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여자들에게 피해의식을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좀 약간 시대의 그런 정신들을 좀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더 꼬아놓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일단 저는 뭐 진짜 개뿔 없이 결혼했어요. 제가 예전에 다른 이제 집을 구해주는 일을 했을 때 신혼부부인데 500에 30짜리 빌라 투룸을 구해달라고 왔었거든요. 본인들이 살 집이에요. 저는 꼭 아무리 여기서 뭐 집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랑만 베이스 되면 집 내가 다 구해놓고 내 직장 경제적인 것들 모든 요건 다 충족시켜 놓고 남자 입장에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도 이 500에 30짜리가 이들보다 더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진짜 그 베이스에 충족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 여자는 절대 500에 30짜리 남자 만나서 결혼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집이 아니라 네. 난 너만 있으면 된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베이스가 깔려야 되는데 이 조건이면 이 베이스 자체가 멀리 일단 제껴놔요. 야, 넌 잠깐 보류 이렇게 해놓고 요거 먼저 충족. 그래놓고선 막상 진짜 마음에 들어야 될 만한 내가 좋아할 만한 이런 것들 있죠. 이 조건들에서는 야 그래도 이게 충족이 됐잖아 하면서 이건 타협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순위로 그게 돼야 될 것들은 타협으로 삭제시키고 그 다음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것들에 목숨을 거는 이런 형태들이 되고 있거든요. 결혼 생활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설거지론이 크게 이슈가 된 거예요. 여성이 이런 거 조건을 따졌고 남성도 그랬고 했는데 막상 결혼했더니 다 이렇으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랑 도저히 제가 여성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살짝 드려도 될까요? 네. 여성의 약간 뭐 본능적인 거 이런 것들이라고 봐도 무관할 텐데 뭐 테스토스 호르몬이라 하나요? 그리고 뭐 도파민? 테스토스테론이요. 테스토스테론이라 하나요? 그런 게 여성의 경우 50에서 보통 100선 정도? 그러니까 이 성욕이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하면 100선 정도. 낮은 축에 속하면 30까지 내려가고요. 남성은 진짜 적다. 2000선. 2천이요? 네. 오. 남성 그리고 4000 이렇게까지 간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성과 남성은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네. 여기 수치상으로도. 그래서 남성은 대충 얼추 되면 관계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뚱녀가 됐든 뭐가 됐든 네. 줄 서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게 다 가능한 거. 이걸 그냥 해소하는 게 일단 1순위예요. 근데 50에서 100 사이 되는 이 여성분은 안 해도 그만인데 하고는 싶지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봤을 때 아니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장 첫 번째로 따지는 것 중에 외모를 딱 봐서 아 그래 이 사람은 돈도 직업도 집에 있는 재산도 뭐 다 괜찮아. 근데 내가 저 사람하고 과연 키스할 수 있을까? 이걸 기준으로 따져요. 외모의 키스할 수 가장 있을까? 최저 마지노선이죠, 그게.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건데 굉장히 이게 좀 안타까운 건데 보통 이런 식으로 따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리스가 안 되고 살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 그냥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 저도 정말로 잘 맞고 좋은 사람이라면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일례로 저희 부모님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많이 어머니는 굉장히 감정의 화신이고 아버지는 제가 볼 때 인내의 신이에요. 인내의 신. 와, 나도 깜짝 놀랐던 게 여자들은 한 번씩 그게 궁금한가 봐요. 이 새끼가 날 패나 안 패나 이게 궁금한가 봐. 진짜 그게 진짜 궁금해요. 그래서 한 번씩 일부러 개빡 돌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당해 보니까 나도 깜짝 놀란 게 제가 진짜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면 자해를 하더라고요. 벽에 머리를 박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자친구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제서야 도계자를 박았던 건데 저는 나중에 저희 어머니 감정의 화신이었잖아요. 네. 아버지 빡돌이니까 아버지도 벽에 머리를 박고 계시더라고. 아버지도. 근데 그렇게 이렇게 참아왔는데 근데 결국엔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남자의 결국엔 우리는 호르몬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사랑이라는 게 테스토스테론에서 나오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거기서 시작된 것처럼 여자들의 사랑도 그런 히스테리컬한 불안정한 감정선에서 시작한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아버지를 힘들게 했고 그랬는데도 지금 보면 되게 잘 사세요. 지금요. 지금 이제 춘천에서 되게 잘 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나도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인내심의 부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잘 버티고 우리가 굳건하게 나가면 지금 와서 두 분 되게 잘 지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아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 저는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 덧붙여드리면 결혼을 했을 때 우리는 진짜 굉장히 가족이 되려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앞장서서 노력해요. 가족이 되기 위해서. 절대 가족이 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연애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동의합니다. 그거는요, 네. 저도요. 남성은 최대한 본인을 가꾸고 계속 꾸미는데 절대 주저하지 않아야 되고요. 여성은 야 결혼했는데 왜 꾸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보통의 부부들이 예. 그 아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왜 꿈이냐? 그렇죠. 아, 그래요? 야 너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항상 옷이며 머리며 모든 걸 다 포기한 채 말 그대로 그냥 너무 후질근하게 다니는데 그렇게 되면 아내도 그 텐션 자체가 아예 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항상 남녀 관계는 일정 텐션이 저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긴장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남녀 관계에 대한 긴장. 그러니까 서로가 매력적인 이성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긴장이 있어야만 내가 어찌됐던 상대의 약간 조금 그런 것들 이해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뭔가 호의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예 무너지는 순간 서로가 완벽하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남남 이런 형태의 관계가 돼버리면 야 너 이거 왜 잘못했어 하고 따지게 되는 거고 상대 입장에서 또 화가 나니까 야 이걸 가지고 그래 하면서 이렇게 싸우면 되는 건데 사실 연인관계에 이런 싸움은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뭐 내가 200을 버는데 결혼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셨고 네. 그러니까 200을 벌면 200을 벌어서 혼자 살기보다 혼자 살면 발전하는 삶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반드시 더 결혼해야 돼요. 네, 그거는 저도 네.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결혼을 못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게 문제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아니요. 그게 왜 안 되냐면 제가 이게 여러 대 돌아다니면서 살아봤는데 진짜 동남아 같은 데 보면 집값이랑 완전 다 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결혼을 왜 하냐면 혼자 못 사니까 힘을 합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실제로. 합친다는 느낌. 그러니까 나도 느끼는 게 만약에 200을 벌어. 뭐 요새 뭐 200이면 둘이 합치면 400이면 나아진단 말이야. 비용도 절감이 더 나아지는데 근데 이 사람이 못해요. 못한다고. 왜요? 그 남자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리에서 능력이 없는 남자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남자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게 뭐 200 벌어도 사실 뭐 잘생기고 뭔가 다른 게 충족이 된다면 여자들은 먹여 살리는 게 있긴 하죠. 아니, 저는 근데 예. 진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저는 돈을 잘 벌어봤던 적이 인생 살면서 결혼 이전으로 따져봤을 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여성들은 다 저랑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자랑하는 건가요? 자랑인데? 자랑이 아니라 자랑인데요? 자랑이 아니라 자랑인데? 연인이니까 사귀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사귀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으로도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반대로 제가 비혼이어서 예. 나는 아직 결혼 생각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간 거죠. 그 결국에는 저도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여자의 사랑에 빠진 여자의 사랑 무한대라는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훨씬 많이 퍼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지금 보면 이제 그런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게 여자의 강한 사랑이라는 게 지금 이제 현대사회에 와가지고 정말로 강한 우두머리 스쿼트한테만 향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때까지 봤을 땐 그게 아니었거든요. 썰내면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는 나는 우두머리 스쿼트인데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그러면은 사귀다가 예. 야 그럼 우리 이제 사귄 지도 한 4년 됐고 5년 됐고 결혼 이제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 좀 200 버는데 결혼은 좀 그렇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여자들이 반응이 어떤 건가요?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 변호사님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 변호사님이 얼마 전에 여자친구분하고 헤어지셨습니다. 왜 헤어졌냐면 여자친구분한테 이제 결혼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여자친구분 집에 아버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아버님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버님께서 자네 서울에 아파트 해올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어려울 것 같네 해서 헤어지셨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딸 가지고 장사하는 아저씨들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아니 이런 레파토리가 내 친구들도 진짜 있어요. 2명 있어요 내 친구 중에서도. 그래서 맨 처음에 그래서 자네는 연봉이 얼마인가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래서 아파트는 있는가 그래서 내 친구는 다 있었어. 자네는 그래서 연봉이 얼마 그러니까 1억요 세금 떼고요 이렇게 얘기했고 세금 떼고 1억요 이런 다음에 자네 아파트는 있는가? 네 아파트 있어요 이런가. 아파트 대출금 얼마 남은가? 옛날에 다 갚았어요. 아니 그러면은 뭐 딸 데려다가 파출부로 써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근데 걔가 왜 거기에 화가 갑자기 났냐면 뒷박치네, 진짜. 걔가 왜 근데 헤어져 거기서 이제 얘기 다 하고 다 얘기했는데 뭐 어디에 꽂혔냐면 그 와중에서 따지고 보면 장인어른한테 자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능력 아닌 능력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자기 여자친구 자기를 그냥 보고 있었대. 근데 그 눈빛이 그렇게 싫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이제 끝난다고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헤어지고 갔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것 중에서 굉장히 사회적인 기류라던가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미쳤어. 그런 경우면 하지 마. 그런 경우는 하지 마. 미쳤어요, 진짜. 그런 경우 사실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못 한다니까요. 하지 마. 헤어지세요. 그러니까 하지 말되 그런 경우만 하지 마. 근데 그런 경우 많지 않으니까. 아니 그런 경우 많다니 그 지금까지 무슨 얘기 들은 거예요? 그게 많다고 그 확률이 많아가지고 실패할 확률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전 베팅하지 말라고 이 시스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게 아니 멀쩡한 애들도 결혼생활 하다 보면 옆에서 아니 가만히 안 놔둬요 진짜 같이 이렇게 이게 우리끼리 같이 살자 사랑하잖아 사랑해서 그래 오빠 난 좋아 여자들 눈 안 뒤집어지면 그냥 다 간다니까 가서 살다가 옆에서 막 바람 넣어. 야, 너네 오빠 뭐 해왔어? 아니, 나 살았는데. 야, 이 멍청아, 네가 너무 아까워. 이러면서 오지게 하면 그럼 나중에 둘이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아니, 되게 이게 아니 진짜 와, 전부 다 피해자가 돼 있어요, 진짜. 너무 많이 봤어 이거를. 예. 친구들을 보면서 비교를 하잖아요. 사실은. 와, 이게 산후조리원부터 시작됩니다. 예.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런 분들은 자동으로 걸러져서 어차피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어차피 그런 경우에 결혼이 꼴이 냈었어도 안 됐던 거야. 제가 여지껏 그 얘기를 좀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혼이 최악의 결혼 생활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20대, 30대에 결혼을 해가지고 앞으로 50년 이상을 결혼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걸러져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걸러져서 쭉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삶이 훨씬 행복해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그냥 우리 둘이 같이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해서 결혼할 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그 확률이 낮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낮은 확률을 우린 도전해야 된다. 도전을 해야 된다. 우리는 나는 베팅하지 마라. 서울대를 가야 된다 이런 것처럼 난 베팅하지 마라. 슈퍼스타 K 그 말도 안 되는 확률에 도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정자 때부터 시작해서 다 도전으로 끝나요. 그 도전을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하지도 않고 야 그 결혼 불행하다며 해서 안 하는 거랑 도전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는 거랑은 다른 느낌이라는 거죠. 그 말씀하신 시는 알겠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나는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렇게 진짜 똑똑한 남자는 결혼 안 합니다. 진짜 똑똑한 남자는 결혼 안 합니다. 예.